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전학년 내신 절대평가 검토라는 주제로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2, 3학년 학생의 선택 과목 성적은 A에서 E까지 5단계로 절대평가가 되고 1학년이 듣는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로 구체적인 석차 등급을 같이 기록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1학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려의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임성호 종락원 대표께서는 내신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사고 상위권, 명문 일반고 쏠림 현상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께서는 대학에 있는 분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뽑냐, 뽑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유사 고교 등급제나 면접을 좀 더 다른 형태로 한다든가 유사 본고사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현재로 되게 모순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시가 너무 많아. 고교 학점제 원래 취지대로 하면은 정시가 계속 줄어가지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냥 거의 입시의 대부분을 차지해야지 아이들이 수능 공부 신경 안 쓰고 본인이 이제 하는 공부, 그것도 이제 성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무얼 공부했고 어떤 과를 지원하냐를 고민하면서 하게 하겠다가 이제 고교 학점제의 취지죠. 그래서 유럽식이나 미국식 시스템으로 가겠다가 이제 취지였는데 지난 정부 하에서 이제 느닷없이 정시가 40%로 늘었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입장에선 고등학교 학점제를 한다는데 정시는 늘었어. 그러면 수능 공부하는 게 제일 유리해. 내신과 수능이 일치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죠. 근데 그걸 반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특목고는 사실 수능을 포기한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고 같다, 예고 같다, 과학고 같다. 그러면 수능 공부 안 하고 자기 하는 것만 해서 대학을 가는데 얘는 다 가요. 인원이 얼마 안 돼. 근데 일반고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본인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 일반고나 자사고나 상위권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 TO는 되게 적어졌고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수능에서 화원, 생원을 볼 건데 느닷없이 물리 2, 고급 물리, 물리 실험 이런 걸 해야 돼. 이거 아주 미치는 거죠. 이제 사실 그런 모순이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현재로 보면은 교과 전형도 있고 학종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이란 걸 발표하면서 교과 전형을 늘려놨어요. 근데 교과 전형은 내신 지금 현재로 보면 내신 성적만을 뽑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등급을 위주로 반영하고 ABC 나오는 진로 선택의 결과는 참고 자료 정도로 쓰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저게 이제 등급이 사라지면 교과 전형은 변별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사실 입시 제도에 어마어마한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정시를 확 줄이고 교과 전형 전체를 학종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교과 전형이 말만 교과 전형이고 실제로는 학종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 아까 그 정의당 의원께서 우려하셨던 건데 만약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를 도입하는 거야. 사실상 학종이지 뭐.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강화해. 그럼 이게 또 다른 수능이죠. 그리고 교과 전형에 논술을 봐. 그럼 이건 뭐 또 다른 수능이 논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우 기형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전부 다 학종으로 바꿔야 되는 대수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함부로 하기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아직 저는 안 될 거라고 좀 확신하기 때문에 일단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정을 좀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지금은 1등급, 2등급으로 나뉘잖아.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까지인데 대략 10% 전후는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A를 받는 거야. 3만에서 4만 그러면 정도. 대학으로 치면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한 7, 8천 명, 서울대 4천 명, 연대 4천 명, 고대 4천 명, 서성한
중경 외 C 정도 2대까지 정도가 저 안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건동, 홍숙 정도까지도 A 중에서 나눠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을 어떻게 뽑냐 얘기가 나올 만하죠. 그래서 이제 1등급, 2등급이 동점이 돼. 그래서 교과 전형은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변별력이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1등급, 2등급을 구분이 학종은 가능해요. 원점수를 보면 돼. 1등 A 중에 100점과 99점과 98점의 차이를 두면 돼. 그 오히려 뭐 경쟁을 좀 완화해서 뭐 건전한 고교 생활을 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등급 안에 들면 됐는데 이제 점수까지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 내신이 쉬워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대봐. 그럼 우리 학교 애가 A가 10명 나오는 게 좋겠어요? 30명 나오는 게 좋겠어요? 30명 나오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나와야 돼. 그리고 90점을 넘기면 A야.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래? 쉽게 좀 내세요. 이번에 좀 쉽게 내시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이게 옛날에 2002년에 이해찬 세대라는 고 세대가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전교생의 A화. 이 뭐 북한의 전군의 간부화랑 비슷한 일이 벌어질 확률이 꽤 있어서 변별력이 상실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다음이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냐면 이제 고교 학점제니까 당연히 필기 시험보다는 뭘 강화해야 돼? 수행 평가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 평가를 강화하고 예를 국어 같은 경우는 시를 직접 써보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은 수행 평가가 사실은 필기 시험이 강화되면서 완전히 뭐 그런데 이제 저게 수행 평가가 늘어나면 필기 시험의 변별력이 하락할 확률이 높죠. 이제 이런 게 점점 더 강화돼. 내가 강남에 있는 A 고등학교인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원칙주의자여가지고 A가 10명밖에 안 나왔는데 B 학교, 나의 강력한 라이벌인 B 학교는 A가 40명이 나왔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A 학교가 80명 되는 거고 B 학교가 그 다음에는 120명 되는 이게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신이 쉬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또 누가 걱정해요?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100명이 A인데 어떻게 뽑아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00점이냐 아니냐도 의미가 없어져. 그거마저도 변별력이 상실되는 것이 퍼주기를 하면.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게 되냐면 현재와 비슷하게 A 성적 라인이 구성될 확률이 있는데 저거 현재와 비슷하다는 건 1, 2등급이 A가 되는 그 라인이 그대로 갈 확률이 높죠. 적어도 서영고부터 건동홍수까지는 같은 라인, 같은 성적인 애들 중에 뽑아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 그럼 대학들은 학교 이름 보고 뽑을 수밖에 없죠. 뭐 자동스럽게 고교 등급제로 완전히 귀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 그 블라인드는 제가 보기에 아무 의미 없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별 대응인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특목고는 어차피 지금하고 똑같아요. 영재고는 어차피 등급이 없었고 과거도 더 좋아. 그지 등급으로 애들을 자를 이유가 없으니까 비슷할 거고 어차피 서울대 가는 인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고 입장에선 이제 어차피 수학의 부담 때문에 경영경제 가는 상경계열 가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어문계열로 명문대학 가는 거는 여전히 보장이 돼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저중에 특목고, 영재고, 과거 외고 중에 외고 국제고 중에 수능을 끝까지 보는 건 외고 국제고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은 정시 가기는 상당히 부담이죠. 왜냐하면 수학이 문이과 통합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외고하고 특목고는 지금하고 똑같고 제가 보기에 대학 가는 인원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사고인데 자사고가 문제죠. 왜냐하면 1학년 내신에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예를 들면 잘 봐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올A를 받았는데 우리 학교에 올A가 100명이야. 근데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를 학종으로 간 친구가 10명 있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요? 불안감이 되는 거죠. 너 혹시 하나가 B가 나와. 그럼 101등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1학년만 마치고 정시로 확 돌아서 수시로는 명문대를 못 간다는 현실을 자각을 하고 이제 정시로 돌아서는 학생이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형 일반고 제가 피디맘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강남형 일반고는 강남 사는 애들이 아니고요.
수능이 강한 고등학교들, 뭐 지방에도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강한 고등학교는 애초부터 야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수능 3년 해서 가자. 이렇게 정시파로 확 돌아설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상위권 대학의 정시가 40%가 넘는 상황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잘 안 나오는, 수능에서 강점을 보이지 않는 고등학교들은 어차피 정시로 못 가고, 그 다음에 고교 등급제가 돼버리면 고교 이름도 서열화에서 밀릴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상위권 대학은 그냥 접고 그냥 갈 수 있는 데 위주로 가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굉장히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 대학 진학의 레벨링이 돼버릴 확률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은 A가 됐고 3에서 5가 다 B가 되는 거잖아요. 3에서 5가 얼추 B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한 12만에서 많으면 13만, 15만까지도 될 수 있어. 반 정도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레인지가 무지하게 크네요. 넓죠. 네. 아까 3만이라고 하면 1등급이 한 3만부터 여기까지니까 거의 10만 명 정도가 요 바운더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은 어차피 건동홍수까지도 못 갈 확률이 높아. 그러면 기왕이면 가까운 데 가라가 될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지역 중심으로 대학 진학이 재편될 확률이 높다. 인천 사는 친구는 인하대나 인하대, 인하대나 인천대. 그 다음에 부산 사는 친구는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이렇게. 뭐 대전 산다, 충남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 위주로 대학이 이제 재편이 되고, 어차피 그거를 넘어서려면 B를 받았으니까 수시로 못 가잖아. 그럼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수능에서 1, 2등급을 받아서 올라가야 돼. 이게 너무나 아주 심플하게 수직 계열화가 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리고 요 라인에서는 어쨌든 그 비슷한 학교들 중에 6개를 내면 하나는 반드시 붙는 구조는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가 생긴다면은 대학을 이제 레벨보다,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레벨에서 골라야 돼. 레벨보다는 무슨 과를 가서 뭘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좀 커질 확률은 있다. 그런데 수직 계열화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구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게 왜냐하면 학종에서 그나마 이제 예를 들면 학생들 특성이 반영됐던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3등급을 받았는데 수학은 1등급이고 국어가 4등급이야. 그럼 내가 공대를 간다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해볼 여지가 있어. 근데 나의 강점이었던 수학 1등급이 이제 개나 소나 A를 받는 구조가 된 거잖아. 그리고 난 못하는 건 변별력이 4가 구제를 받아서 B가 되긴 했으나 B를 그냥 4로 보는 거야. 그러니 나는 잘한 거는 상쇄가 되고 못한 거는 별로 만회가 안 되는 구조에서 이게 이렇게 몰려지는 거죠. 몰려지는. 그래서 그룹핑으로 몰려지는 과정에서 A에 몰려진 학생들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겠지만 대학들이 엄밀하게 학교를 보고 등급을 매겨서 뽑을 확률이 높고, B는 굳이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고교 등급을 할 만한 대학들은 B 자체를 아예 안 뽑으면 그렇겠죠.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에 고교 있는 등급 할 생각이 없는 대학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구조로 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대학에 별 생각이 없는, 자수성가를 해보겠다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B 그룹의 학생들 입장에서 나쁜 점은 수직 계열하고, 좋은 점은 이제 대학 레벨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서 전공을 뭐 할지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당장 중학생들이 문제나 고등학생은 끝났고, 이게 뭐 정말 얘네들 미치겠죠. 왜냐하면 느닷없이 정시 늘린다고 했다가 또 느닷없이 1학년 내신도 없애겠다고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고민이겠죠. 근데 이제 상위권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중학생이니까 지금 고등학교 어디 가냐는 좀 내년 2월까지 미뤄두시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일단 공통된 과목 수능 위주로 공부하자. 뭐 수시가 돼도 국영수하고 만약에 이과 과학은 내신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이거는 절대 벗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나중에 정시까지 생각하면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교집합인 과목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목고 준비하는 거 되게 리스크가 커진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 가고 싶어. 그래서 과학을 수능 범위 이상으로 어려운 것까지를 쫙 공부를 했는데 혹시 떨어지거나 뭐 과거 가는 게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공부한 게 그냥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은 지금 현재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센 고등학교 가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센 고등학교의 A가 안 센 고등학교 A보다 대우를 받을 확률이 높아. 그리고 센 고등학교가 A를 많이 퍼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너무 퍼주면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어쨌거나 지역에 있는 비슷한 일반고보다는 훨씬 A를 많이 해줄 확률이 있다는 거가 이제 강점인 거고, 문과는 무조건 외고 국제고를 가야죠, 저 경우에. 왜냐면 어차피 정시 승부 안 되고 일반고 가도 A를 받기도 이과 애들에 치여서 힘든데 어거지로 받았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호감을 안 갖고 대학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고 국제고를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를 간다고 하면 인문 계열 그쪽 관련 쪽으로 가는 게 확실히 마음을 굳히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가 좀 애매하긴 한데 자사고 진학 시에는 수시로 못 갈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전제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시까지 길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센 자사고를 준비한 친구들은 저는 적어도 수능 2학년 것까지는 하여튼 수학이랑 과학이면 원 2개죠. 그다음에 국어, 문학, 독서 정도는 어느 정도 해놓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센 자사고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이제 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거 배워야 돼요. 1학년 때 빼고 나면은 뭐 국제관계니 뭐 AP니 뭐 이런 거 배워야 돼. 수능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로 더 이제 강화될 확률이 높은데, 근데 그거 나는 국제관계를 하면서 갑자기 혼자 수능 공부를 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맘대로 과외를 시킬 수도 없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친구들이 자사고 가면은 수시 때 삐끗하는 순간 정시까지 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은 하여튼 입시가 뭐가 바뀌어도 만고불변의 진리. 단군일에 지금까지 국영수의 기본기가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영수 기본기를 중학교 때 확실히 좀 더 다지는 거. 이게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 과정만이라도 정확히. 그리고 어려운 걸 굳이 하려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서 빈틈없이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권이 학교만 센 고등학교 선택하면 수시에 별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아. 나가 가서 B로 깔아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시 준비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센 학교 가면 뭘 많이 강조해요? 학종을 더 많이 강조해. 그러면 이제 자기는 도저히 학종으로 사실은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포기하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혼선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요거 제가 느닷없이 나온 거라서 저도 매우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아마 상황을 예측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주호 장관이 원래 이 양반이 하여튼 직업이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벌써 세 번째가. 옛날부터 뭐 KDI 교수도 했었고 그다음에 애초에도 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식 제도를 한국에 플랜트 하는데 선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994년에 95년이죠 정확히, 한국의 교육의 대계를 바꾼다 그래가지고 100년 대계를 세우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육개혁안이에요. 그게 YS 정부 때죠.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 교육을, 이제 그전까지는 일본식이었잖아. 학력고사 일본식으로 딱 시험 봐서 뽑는 건데 우리 YS가 치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수능을 들여온 거죠. SAT부터 들여왔고 그때 이미 계획이 돼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수시제도 얼리를 가져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기획이 돼 있었고, DJ 정부 때 논의가 돼서 최초로 시행을 한 게 노무현 정부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나 뭐 국힘당이나 뭐 이 진보나 보수나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도 계속 갔고 오히려 가장 학종을 많이 늘린 게 이명박 정부죠. 이제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성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슈가 튀어나오면서 그냥 단순 숫자적 공정함에 그때 한국 전체 사회가 꽂힌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한두 번 입시를 해보니 문제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눈치를 안 보면 그냥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본인은 진짜 진정으로 1학년부터 저걸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려면 근데 뭘 바꿔야 돼? 입시 제도를 확 바꿔야 되는데 이것까지 동시에 다 바꾸기엔 너무나 부담인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이 보도하기 전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입시 제도는 건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교 학점제도 너무 서두르는 건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담당하던 파트나 직원이나 뭐 이쪽 라인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간을 본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괜히 부안해동하지 말고요. 정중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틀이 유지된다는 거하고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럼 바뀌거나 그냥 있거나 공통으로 해야 될 거를 이제 2월까지는 매진해서 이번 겨울을 잘 보내놓고 고민해야 된다. 어차피 원서 쓰는 건 뭐 아직 먼 나라 얘기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가 바뀔 거라고 크게 요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걸 학원 관계자들도 보고 계실 텐데 그건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원의 부침에도 영향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이 내신 학원이냐 수능 학원이냐 특목고를 준비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냐부터 막 이럴 수 있어서 어쨌든 사교육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근데 뭐 당장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오는 기사나 뭐 공청회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꼼꼼히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 틀은 어쨌든 중심은 잡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공부에 초점을 좀 두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올바른 대응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 피기맘에서 다룰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